달빛마저 짙은 구름 뒤로 얼굴을 감춘 스산하고 무거운 조선의 밤입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온 밤바람이 텅 빈 마당을 맴돌며 낡은 처마 끝 풍경을 처연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평안한 잠자리를 지켜드릴 조선 여인사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굳어있던 몸의 긴장을 가만히 풀어내시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살았으나 가장 참혹한 비극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여인. 남편을 좁은 뒤주에 가두고 굶겨 죽인 시아버지 밑에서 기어코 아들을 살려내야만 했던 해경궁 홍씨의 피눈물 나는 침묵의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해경궁 홍씨, 본명 홍씨 여인.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핏빛은 아니었습니다. 명문가의 고명딸로 사랑받으며 자란 그녀는 불과 10살의 앳된 나이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구중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인 사도세자는 그녀와 동갑내기였습니다. 어릴 적의 세자는 영특하고 다정다감하여 해경궁의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던 든든한 지압이었죠. 두 사람은 훗날 조선의 훌륭한 왕과 왕비가 될 것이라는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아름다운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인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에게 너무나도 엄격하고 가혹했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영조는 세자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무참히 꾸짖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두려움과 공포는 젊고 유약했던 세자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가 부르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떨었고 그 억눌린 스트레스는 결국 끔찍한 광기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면 사도세자는 칼을 들고 궁궐을 서성였습니다.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며 무고한 궁녀와 내관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 모든 광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야 했던 사람은 바로 아내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밤마다 피 묻은 칼을 쥐고 들어오는 남편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남편이 미쳐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남편이 가여웠지만 동시에 그 광기가 언제 자신과 어린 아들 이산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762년 윤호월, 궁궐의 갈등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들의 광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영조는 마침내 사도세자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명합니다. 하지만 세자가 살려달라며 울부짖자 분노한 영조는 궁궐마당의 거대한 나무 상자 하나를 끌어다 놓게 합니다. 바로 곡식을 담는 좁고 어두운 뒤주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그 뒤주 속에 가두고 무거운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산채로 관에 쳐넣은 끔찍한 이모화변의 시작이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의 뜰. 뒤주 속에 갇힌 남편은 아바마마 살려주시옵소서, 물 한 모금만 주시옵소서 라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담장을 넘어 해경궁 홍씨의 처소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10살이었던 어린 새손 이사는 할아버지 영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비를 살려달라며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해경궁 홍씨는 뼈를 깎는 듯한 잔혹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가 남편을 살려달라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만약 그녀가 시아버지 영조의 뜻을 거스르고 남편 편에 섰다면
역적의 가족으로 몰려 자신은 물론이고 어린 아들 이산마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미였습니다. 남편을 잃는 지옥을 견디더라도 아들만큼은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어린 아들을 치맛자락으로 꽁꽁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아들의 귀를 꽉 막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죽어가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숨죽여 피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의 8일, 뒤주 안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완전히 멎었을 때 해경궁 홍 씨의 가슴도 이미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남편을 외면했다는 지독한 죄책감은 평생토록 그녀의 영혼을 옥죄는 가시관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해경궁의 삶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 된 이산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슬픔조차 마음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정적들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속내를 철저히 감춘 채 납작 엎드려 살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무사히 옥좌에 오르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여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흘러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아들 이산은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대왕이 되었습니다. 옥좌에 앉은 아들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늙고 지친 해경궁은 비로소 참아왔던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노년이 된 해경궁 홍 씨는 지난날의 핏빛 기억을 더듬어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중록입니다. 한가운데 중자가 아닌 한맺힐 한자를 써서 한스러웠던 지난날의 기록이라는 뜻이 담긴 책. 그녀는 이 책을 통해 미쳐버린 남편을 변명하지도 매정했던 시아버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쳐가는 남편과 권력 사이에서 어린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입을 틀어막아야 했던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를 덤덤히 고백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권력의 칼바람도 뒤주의 비명소리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핏빛 궁궐 속에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어미의 그 깊고 시린 눈물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립니다. 오늘 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덧없는 권력이 만들어낸 이 차가운 이야기는 밤바람에 모두 날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화려하지만 자유가 없었던 궁궐의 삶보다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맞잡고 함께 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은 덜어내시고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이불의 온기에 기대어 스르르 눈을 감아보십시오.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아무런 슬픔도 없는 평온하고 깊은 꿈길로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밤 이 시간에는 조선의 새로운 새벽을 꿈꾸며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들여왔으나 결국 시아버지 인조의 독살 의심 속에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던 여인 소현세자빈 강씨의 억울한 눈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